끝으로 거론되고 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 거론되고 있는 건국절 논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입니다. 이는 역사를 외면한 처사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탄생했음은 역사적으로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난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쓰라리고 아팠던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과 내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가로 바쁘신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린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바쁘시더라도 긴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도시시하는 충정으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드 배치에 대해 온갖 유언 비어가 난무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이가 없네. 오늘은 제68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65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제69주년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6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헌헌법 전문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제헌헌법 전문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대체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서 지필진 명단조차 숨겨야 하는 것일까?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 입단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익 유지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개편 발행된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니까 그간의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박근혜 정권 아래 만들어진 첫 국정교과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중고교 국정교과서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분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당연히 독립운동사도 축소됐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과 사진은 사라졌다. 친일파는 일부였고 일제를 보좌하는 정도였다고만 기술했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계엄령 선포는 언급하지 않았고 계엄군이란 표현도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기어코 교과서에 건국절을 박아넣었다. 오래전부터 수구 세력들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대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를 벌여왔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다. 그 대한민국의 공로자로서 김구 선생님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의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건국의 공로자는 이승만과 그와 손잡은 친일 세력들을 말한다. 결국 수구 세력들의 더러운 욕망이 미래 세대가 배울 교과서에 새겨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국정사회는 교과서가 아니라 박정희 위인전이었다.
5.16 쿠데타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 때문이다. 10월 유신은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였다. 독재라는 표현은 삭제했고 헌법 파괴, 노동자 탄압,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옹호하고,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올바른 역사를 운운하며 국정화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 그들은 현재를 지배하려고 역사를 이용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그러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게. 광복. 없던 것을 얻은 게 아니라 잠시 잃었던 것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헌법은 정부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1910년 강제 한일합병 이후 1919년 임시정부가 조선의 국혼과 군맥을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계승해 재건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건국절 제정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건국절은 2006년 동아일보 기고문을 통해 공론화됐습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2차례에 걸쳐 발의됐고 정부에서 건국절 제정 홍보 책자를 발행하는가 하면 보수단체도 건국절 제정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역사 왜곡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건국절은 강제 한일 합병이 있었던 1910년 8월 29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 38년이라는 세월을 공백기로 만듭니다. 대한민국을 100년도 안 된 신생 독립국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고조선부터 근대 조선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역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한국 고대사를 지방정권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에 힘을 실어주고 4,000년의 역사를 가진 당국 건국을 신화 또는 무당으로 격화시켜 한국사에서 단군 조선을 잘라내려는 일본의 의도에도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왜 보수 진영에서는 건국절 제정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일까? 하나는 북한과의 단절이라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북한도 신생 독립국으로 인정해 분단 체제를 영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친일 행적을 역사에서 지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부정되고 역사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친일 세력들이 건국공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국절 제정은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되찾은 국권을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스스로 반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한숨과 탄식이 일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뉴라이트 연합이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구태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에 따라 박근혜는 선거 구태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친일에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유신 잔당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유신 망령이를 부활시키는 정권, 수구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 통일을 외면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당장 속개하십시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범들을 국헌 몰람죄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는 법안은 이미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수개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여러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 김은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 작전을 벌인다. 정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카와구치, 우리의 타켓트다. 전 어디로 갑니까? 경성. 잘 됐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나 뽑아주셔서 고맙시더래. 나는 하필 난지 모르겠네. 처녀주식이 없어서 그런가? 안호균, 속사포, 황덕상 같이 가서 약산 김원봉을 만나세요. 이 조선인 3명은 왜 죽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냈어? 우리 죽이라고. 나 끝까지 갑니다.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